명리로 보는 육식갑자 특별 기획 시리즈 2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52세 닭띠 기유생의 내년 운세를 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생인 기유생은 천간의 기토가 귀토위운이라 하여 구름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해서 역말을 의미하죠. 지지의 유금은 유의사종이라고 해서 절간의 종을 상징합니다. 지지의 유금은 천인성을 의미합니다. 일도 양단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문무가 돋보이지만 민감하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대개 강성으로 물러섬이 없고 고집스럽습니다. 특히 신체가 허약하고 사고수에 취약해 수술 및 칼자국 등을 몸에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상도 칼, 바늘, 금속의 의미로서 살상 대권업을 포함한 한복점, 수선업, 보석업, 의료직 등에 적합합니다. 아울러 이지적인 면과 논리성을 겸하여 호불호가 분명하고 어떤 일이건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실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십신법으로는 식신을 낳았고 12운성으로는 생궁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신살로는 지살을 낳고 있는데요. 12운성의 장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약함으로 진취성과 결단성은 부족하지만 사심이 없고 공명정대하여 인덕과 신망을 얻어 대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듯이 장생 역시 감수성이 예민해서 흉내내기를 좋아하고 감성계가 발달하여 예기의 기능을 유감없이 표출합니다. 그래서 장생은 순수한 가운데 고상한 취미를 지향하고 내적 단아함이 인품으로 묻어나 박학다식한 교양인 부류에 속합니다. 한편 장생은 후원성과 관련하여 유기적 체계에 순응하기 때문에 상명하복은 물론 윗사람과 기가 잘 맞아 그들을 섬기고 따르는 조직생활에서의 발군입니다. 기유생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유생은 천주귀인이 작용하여, 여기에서 천주귀인은 부엌을 다스리는 신을 말합니다. 의식주가 유효함을 암시합니다. 만약 원국 또는 행운에서 수기운의 재성을 보면 식신생재로 분명 재복이 있을 것이나 특히 자수는 천을귀인을 짜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여기에 문창귀인이 있어서 기억력은 물론 지혜 총명하고 배움에 전력하는 가운데 학당귀인이 발달하여 전문기술을 요하는 자격증 분야에 업상을 두면 대성할 수 있습니다. 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성은 남명에게는 처가 되고 그리고 재물이 됩니다. 여명에게는 시어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재물도 됩니다. 재성은 욕종 생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은 미색의 현모양처와 인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곳마다 재적 성취를 보지만 원국의 천을귀인의 재신을 보면 분명 생재로 재복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재가 욕지에 놓여 자칫 손재수가 따르기 쉽습니다. 마치 닭이 땅을 파헤치듯 산재할 수 있으므로 남명은 재산 목록을 처의 명의로 하거나 돈 관리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유생의 내년 용운과 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토가 축토를 보고 있어서 비견에 묘궁을 낳고 있습니다. 신금이 유금을 보아서 정인을 낳고 녹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을 보아 식상의 발흥으로
신축년의 운세는 기운으로 흐르게 됩니다. 천간의 김은둔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토가 신금을 보아서 습리오옥이라고 합니다. 습리오옥은 옥이 습한 기운에 더럽혀진 형상을 말하는데요. 조토 위의 암석의 물상을 상징합니다. 기유생의 내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화의 운은 오화가 되겠네요. 6월달이 되겠습니다. 도화의 운은 이성살이죠. 망신운은 신금운이 되겠습니다. 8월달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시비구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마운은 해수운이 되겠는데요. 11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한 달이 이제 12월달이 되겠는데요. 귀문관살과 육해살, 팥살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기 때문에 12월 한 달은 수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진운은 인목운이 되는데요. 2월달이 되겠습니다. 원진운은 부부와의 불협화음이죠. 천간합의 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토가 세운에서 간목을 보게 되면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남명에게는 간목운의 이성운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 되겠네요. 건강과 질병을 살펴보겠습니다. 골절, 시력장애, 비장, 취장, 간장, 위장 증세의 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기유생은 인묘공망을 갖고 있는데요. 전부 관성이 공망입니다. 여명에게는 관성이 공망이 되면 남편복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목 정관이 신금 원숭이띠에 관성운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승진과 영전의 발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묘목 편관이 유금 닭띠해에 칠살운이 발현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살 혼잡의 기운이 발현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형국을 낳고 있습니다. 시장간을 좀 살펴보죠. 경금 상관이 왕궁에 있고 신금 식신이 녹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월, 12월, 11월은 흉하고 나머지 달은 길합니다. 기유생의 천간충과 병적 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토가 개수를 보면 충국이 발현돼서 위장장애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개수운은 2023년 계묘년이 되겠습니다. 기유생은 계비관살을 갖고 있는데요. 심신안정과 정서교양에 불리하고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습니다. 철새 괴금을 갖고 있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해결사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혜 총명하고 선견지명의 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살이죠. 그리고 구추방의 쌀이 있네요. 이 구추방의 쌀은 이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성 문제가 야기가 돼서 여러가지 어려운 굴곡진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유생의 업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유생은 교육, 의학, 치과, 기공, 금속, 그러니까 금속 세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업, 유경사업에 업상을 놓으면 대길해서 당주의 운이 길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52세 닭띠 기유생의 내년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리학에 근원한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